안녕하세요. 기초한방 정경진입니다. 자, 오늘은 기초한방 두 번째 시간이고요. 페이지 404페이지 경락 및 음량 오행학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락 및 음량 오행학설. 자, 경락과 음량 오행 한방에서는 사실 이게 한자도 많이 섞여 있고 또 깊이 들어가자면 공부할 게 너무너무 많은 학설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시험을 대비해 가지고 전반적인 개념만 훑고 지나가는 정도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게까지 출제가 되지 않고 있어요. 자, 경락이란 뭐냐 그러면 경락이란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가 흘러요. 그런 기가 흐르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기를 통제를 하는 시스템이 바로 경락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경락은 두 가지 맥이 합해진 글자예요. 경맥과 락맥이 같이 해서 경락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럼 경맥은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사람의 몸에서 세로로 흐르는 기의 시스템들을 갖다가 경이라고 하고요. 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에서 뻗어나와 가로로 흐르는 기의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세로로도 흐르고 가로로도 흐르고 몸의 촘촘히 네트워크 시스템처럼 경락이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모두 통하여져 있고 그것을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거죠. 책에는 어떻게 나와져 있냐면 경락은 인체의 경맥과 낙맥을 총칭하는 거다. 기혈과 진액의 운행 통로가 된다. 인체의 여러 조직 기관을 연결하여 하나의 유기적 통일체를 이루는 네트워크로 침구의학의 본질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경락 위에다가 침도 시술하고 뜸도 시술하고 하는 침구술을 경락의 토대 위에 구축을 하는 거죠. 자, 경락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로로 흐르는 굵은 줄기를 갖다가 경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락 안에서 줄기를 이루는 굵은 주요 부분으로 자, 경맥에는 12줄기의 정경맥이 있고요. 8줄기의 기경맥이 있어요. 정경맥이 총 12줄기가 있어요. 이 12줄기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 말도 어려워요. 쭉 제가 한번 읊어보자면 수태음 폐경, 수양명 대장경, 족양명 위경, 족태음 비경, 수소음 심경, 수소양 소장경, 족태양 방광경, 족소음 신경, 수궐음 심포경, 수소양 삼초경, 족소양 담경, 족궐음 간경 이렇게 12가지 정경맥이 있어요. 제가 읊어볼 때 잘 들으셨다면 수로 시작하는 것이 6개 있고 족으로 시작하는 것이 6개 있어요. 자, 수는 손이고 족은 발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손까지 뻗어가는 정경맥이 있고 발까지 뻗어가는 정경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편에 보면 수, 태음, 폐, 경 이런 식으로 폐, 대장, 위 이런 식으로 오장육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경맥이 그 내부 장기에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을 따라서 이제 폐에 관련된 그 기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수태음 폐경이고 수태음 폐경을 지나는 경혈들이 있어요. 중요 경혈들에다가 우리가 침을 시술하고 뜸을 시술하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개념만 잡고 가는 거예요. 경맥에는 12줄기에 이런 식으로 정경맥이 있더라. 정경맥, 손에서도 뻗어나가고 발로도 뻗어나가는 정경맥, 오장육부와 관련되어 있어요. 자, 8줄기에 기경맥이 있습니다. 기경맥에는 동맥, 인맥, 충맥, 대맥, 음유맥, 양유맥, 음교맥, 양교맥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우리 8개 중에 동맥, 인맥만 아시면 돼요. 자, 동맥은 뭐냐면 우리 뒤에 정중선을 따라 흐르는 기의 하강 시스템입니다. 머리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흐르는 정중선을 따라서, 그러니까 뇌척 수액을 따라서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동맥이고요. 인맥은 반대로 우리 앞쪽 정중선을 따라 올라가는 기 상승 시스템인 인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맥이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맥이 막 상승하는 시스템이 강하면 앞쪽에서 기가 상승하다 보면 막 머리에 뇌출혈이 있을 수 있고 두통, 그죠? 그리고 눈 통증 이런 것들은 인맥이 강해서 생기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동맥과 인맥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8개의 기경맥 중에 동맥과 인맥이 있어요. 12개의 정경맥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경맥 시스템에 대해서 개념만 알고 지나가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낙맥이라고 하는 것은 경맥을 상호 연결하여 교통하는 경맥보다 가는 맥이에요. 가로로 흐르는 낙맥이 있고 그 낙맥에서 더 뻗어나와 가지고 이렇게 나뭇가지 같이, 그죠? 더 가늘어지는 손락이 있습니다. 손락은 낙맥에서 뻗어나온 더운 가능맥이다. 말단에 이르기까지 신체 조직에 빈틈없이 분포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경근은 경맥하고 또 다른데요. 경근은 뭐냐면 경근은 오직 체표와 근육만을 운행합니다. 내장에까지 미치지는 않아요. 순수하게 인체의 운동 기능만 담당하는 체계로 12경근이 있습니다. 우리 추나요법 하실 때 경근 마사지가 경근을 풀어주는 그런 요법이에요. 그런 마사지고 그때 경근을 치료하는 거죠. 경근에 있는 혈을 풀어주는 것이 추나요법 되는 거고 경근은 내장에는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경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읊었던 걸 표로 만들어 놨네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제가 표로 만들어 가지고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맥. 자, 경맥에는 12경맥과 기경 8맥이라고 8개의 기경맥이 있는 거죠. 자, 수삼음경, 수삼양경, 족삼음경, 족삼양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수로 시작하는 것은 우리 손에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경맥 되겠어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폐, 심포, 심, 대장, 삼초, 소장, 비, 간 해가지고 위, 담, 방광까지 오장육부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음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음양오행에서 음과 양이 있잖아요. 그 음을 이루는 경맥이다. 그리고 양을 이루는 경맥도 있다. 이렇게 6개씩 다 있습니다. 수로 시작하는 거 6개, 족으로 시작하는 거 6개, 음으로 된 거 6개, 양으로 된 거 6개, 그리고 나머지 오장육부가 들어가져 있는 그렇게 연결이 되는 12경맥이다. 기혈이 운행하는 통로로 오장육부와 직접 연관이 있는 그런 경맥이 12경맥 되겠어요. 기경 8맥은 인맥과 동맥이 각각 앞에 정중선 그리고 뒷부분 정중선을 따라 흐른다고 했죠. 그거 외에 충맥, 대맥, 음교맥, 양교맥, 음유맥, 양유맥이 있더라 라고 해서 대충 이름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동맥, 인맥만 정확하게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설명을 드리자면 너무 더 깊게 들어가는데 대충 말씀드리면 충맥은 이제 생식기관에 관여하는 그런 에너지, 정력 이런 걸 말하고요. 이제 대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리 쪽에 가로 단면으로 보시면 이렇게 가로로 흐르는 혈이 되겠어요. 그리고 배꼽 주위에 흐르는 것이 바로 대맥이 되고 음유맥, 양유맥 이라고 하는 것은 인맥과 시상 단면으로 위치해져 있는 그런 경맥들이 되겠어요. 시상 단면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맥이 정중선에 위치한다고 하면 이렇게 평행하도록 이렇게 시상 단면에 위치가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음유맥, 양유맥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에 동맥과 시상 단면으로 이제 세로로 해서 많이 위치해져 있는 그런 맥들을 갖다가 12개의 아닙니다. 8개의 기경맥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림에서 보시면 인맥은 앞쪽에 흐르고요. 앞쪽 정중선을 흐르는 맥을 갖다가 인맥이라고 하고, 인맥은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동맥은요, 기하강 시스템이고요. 뒷부분 정중선을 이렇게 내려가는 시스템이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경혈의 개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경혈이란 그럼 뭐냐? 자, 앞에서 12개의 정경맥과 그리고 기경맥 8가지를 봤는데 그 중에 2개의 특별한 기경맥이 있다고 했어요. 2가지만 알아놓으라고 했고, 그것이 바로 동맥과 인맥이었죠. 자, 2개의 특별한 기경맥은 동맥과 인맥이에요. 뒤쪽 정중선을 흐르는 동맥이 있었고 앞쪽에 정중선을 흐르는 인맥이 있었어요. 자, 12개의 정경맥과 2개의 특별한 기경맥을 지나가는 자리에 일정한 수가 배치되어 있는 기의 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경혈이죠. 경혈. 기의 문 되겠습니다. 각 장기의 기능 상태가 잘 나타나는 것으로 경락의 이상을 직접, 자, 경락의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상이 아니고 이상을, 자, 이상이 아니고 이상을, 자, 이게 뭐죠? 경락이 잘못되었는 것을 직접 인식할 수 있는 부위이며 침구를 시술하는 부위가 바로 경혈 되겠어요. 자, 경락의 이상을 직접 인식할 수 있는 부위고 침구를 시술하는 부위가 경혈이다. 자, 이런 식으로 보면 수거름, 심포렴, 12그 정경맥 중에서 수거름, 심표경 그림인데요. 이런 식으로 경혈이 위치해져 있어요. 경맥이 지나가는 자리에 이름들이 엄청 어렵죠. 천지, 천천, 뭐 곡택, 뭐 이렇게 하는 경혈의 이름입니다. 이런 경혈들이 있더라. 여기에 침을 시술하게 된다. 이것이 기의 문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혈은 인체의 중요한 기초적 물질인 기와 혈이 지나가는 통로인 경락을 따라서 신체의 바깥 부분에 위치합니다. 경혈,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지압점이라고 하죠. 지압점. 그 지압점이 경혈이 되겠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지압점, 경혈을 표시해둔 이렇게 모형, 인체 모형들도 각각 팔고 있더라고요. 귀에도 있고, 손에도 있고, 발바닥에도 있고. 그래서 그 장기와 그 연결이 된 그 정경맥과 직접 연결이 된 경혈을 자극을 해줘라 라고 하는 거죠. 그 장기가 안 좋을 때는 신체 표면에 있는 뜸, 부항, 침 치료의 자극점이 됩니다. 경락상에 있어서 침을 놓거나 뜸을 뜨기에 적당한 자리가 바로 경혈되는 겁니다. 자, 경혈들의 이름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경혈의 개념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경락치료의 진단법 되겠어요. 경락치료의 진단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진단법. 그러니까 망진, 눈으로 보고 진단한다. 문진, 들을 문자로 해서 귀로 듣고 진단한다. 또 문진으로 물어봐서 진단한다. 절진, 만져봐서 진단한다. 자, 망진, 문진, 절진의 4가지 진단법이 있어요. 문진, 이거 한글로는 같이 표기되어 있지만 한자가 달라요. 들을 문과 물을 문. 2가지의 문진이 있더라. 자, 먼저 망진을 보면은 눈으로 봐서 진단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눈으로 환자의 얼굴색과 피부, 혀, 눈 등의 몸의 겉면의 여러 부위를 눈으로 본다라고 해요. 그뿐만 아니고 대소변이라든지 객담, 뭐 이런 분비물들의 형태와 빛깔도 눈으로 봐서 진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뭐 책에는 안 나오지만 환자의 행동이라든지 환자의 자세라든지 표정과 몸짓으로도 진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망진, 눈으로 봐서 진단한다. 자, 우리 한방에서는 아주 5가지를 5장에다 대입하는 걸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축도 있었고 오미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오색이 나옵니다. 5가지 색깔이 5장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색은 먼저 청색. 청색은 간의 병과, 그리고 적색, 붉은색은 심장의 병과, 그리고 황색, 누런색은 비의 병, 비위의 병과, 백색은 폐의 병을 알 수가 있고, 또 흑색은 신장의 병과 관계가 있다라고 본다고 합니다.
청적, 황백, 흑, 이게 간신, 비패, 신 이렇게 오장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문진 나와요. 문진은 자, 들을 문자를 썼어요. 자, 들어서 안다라고 하는 거죠. 들어서 알 수 있는 문진이 있는데 여기는 특이한 점이 귀로 듣는 것 말고 냄새로 맡는 것도 문진에 들어갑니다. 자, 오성이 나옵니다. 5가지 소리. 가, 노래하고, 곡, 울고, 호, 부르짖고, 소, 웃음소리, 신, 신음하는 소리가 각각 오성 5가지 소리고요. 그리고 오음은 우리 국악에서 배웠어요. 5가지 음의 높이를 말합니다. 궁, 상, 각, 치, 우. 자, 그리고 냄새도 여기 문진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5가지 취, 향, 향긋한 냄새, 성, 비린 냄새, 부, 썩은 냄새, 조, 조가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조는 누린 냄새를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조는 누린 냄새라고 합니다. 초는 탄 냄새죠. 이렇게까지 5가지 오취가 또 오장에 관련되어 있다고 나오고 오성과 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곡은 폐의병. 곡은 보면은 오성 중에 여기 곡 있죠. 2번째 곡 우는 소리는 폐의병, 그리고 노래하고 침을 많이 흘리면 비의병. 노래 가짜 있죠. 맨 앞에 있는 노래 가짜, 노래하고 침을 많이 흘리면 비의 병, 비장의 병이라고 받고, 또 침이 많고 신음소리를 내면은 신장의 병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세세하게 막 오성, 오음, 오취까지 5장에 대입해가지고 암기하다 보면 암기할 게 너무 많아지고, 여기서는 출제가 그냥 문진에 대한 개념 파악하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냄새 맡고 귀로 듣는 것이 문진이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말씀드리자면 이제 환자봄에서 이제 조 있죠. 조 어디 냄새 조자, 여기 누린 냄새가 나면 간담의 병이라고 하고요. 또 탄 냄새가 나면 초 냄새가 나면 자, 심장 소장의 병이라고 봤어요. 심소장이 그 표리 관계로 그 오장 육부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또 향긋한 냄새가 날 수 있는데 그건 비위의 병이다. 향긋한 냄새, 향은 비위와 관련이 된다. 그리고 비린 냄새 성, 비린 냄새는 또 폐와 대장과 연관이 되어 있고, 썩은 냄새는 신장, 방광과 연관이 있다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오성 오성은 가곡, 호소, 신이죠. 노래하는 소리는요 비위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곡 우는 소리는 폐와 관련되어 있다고 해요. 폐, 대장과 관련되어 있는 소리. 그래서 우리 보면은 우리 간신, 비패심, 노이사비공 할 때 비슬픈 감정은 그 폐와 관련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슬프면 어때요? 울 거 아니에요. 우는 소리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폐와 연관이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근데 여기까지 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읊어주면은 그냥 들어보세요. 또 부르는 호자는요 무슨 간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웃는 소리는 심장과 심장이 안 좋으면 실실 웃는다고 합니다. 신장은 신음소리를 내는 건데 신장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신음소리는 신장, 방광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해요. 자, 공상각치우, 또 궁은 비위, 그리고 상은 폐대장, 각은 간담, 치는 심소장, 우는 신장, 방광,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까지 다 우리 아까 전 시간에 노래로 해가지고 금기해야 될 오미, 또 연관된 가축, 오축 뭐 이런 걸 노래로 다 외웠었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이것까지 해보면 너무 많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진이 뭐냐, 망진이 뭐냐, 요 정도만 기억하십시다. 자, 3번째 또 문진 나요. 물어서 안다는 거죠. 물어서 환자에게 네가 좋아하는 맛이 뭐냐, 네가 요즘에 땡기는 맛이 뭐냐, 뭐 이렇게 주로 오미를 묻는 것이 중심이 된다고 해요. 오미의 과부족을 질병의 원인으로 보고 환자가 원하는 오미를 물어서 그 병이 있는 곳을 알아내는 걸 문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제가 좀 외우기 쉽게 제가 해봤는데, 우리 앞에서 간신, 비패신, 시남산, 고감, 여기까지 피해야 될 오미를 이렇게 외웠어요. 어떻게 노래를 간신, 비패신, 노희, 사비공, 시남산, 고감 이런 식으로 시남산, 고감까지는 외웠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환자에게 원하는 오미를 묻는다는 거예요. 거기는 원하는 거를 또 이게 피해야 되는 오미랑 다르던데, 이렇게 쭉 써보면은 산고감, 신함이 있더라고요. 신음식이 땡기는 사람은 간이 안 좋다라고 해요. 책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예를 들면 입이 쉬면 간에 열이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입이 쉬면 칠산자예요, 그죠? 그리고 입이 쓰면 심에 열이 있고, 입이 쓰면 심장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이 달면 비에 열이 있다, 요렇게요. 그러니까 산고감, 신함이니까 뒤에 다른 색깔을 써서 좀 진한 색깔을, 이렇게 산고감을 뚝 떼가지고 얘가 이렇게 앞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남아요? 신함이 남잖아요. 신함이 폐와 신 뒤쪽으로 가는 거예요. 산고감, 신함. 자,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외우셔도 되고, 자, 여기까지는 근데 시험 문제 출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알고 계시면 또 좋을 것도 같고, 그래요. 자, 근데 문진이 뭐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아서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표를 가져와 본 겁니다. 자, 절진은 마지막으로, 절진은 만져서 안다는 거죠. 절진에는 맥진과 복진과 절경이 있습니다. 맥진은 우리 진맥한다는 것처럼 맥을 짚는다고 하는 거죠. 그 맥이 느린지 빠른지 맥의 파동을 짚는 걸 맥진이라고 하는 거고요. 복진은 배복자예요. 환자를 누워보게 한 후 누워서 이제 배를 만져보는 거죠. 배에 어디 어혈이 있는지, 뭉쳐진 부분이 있는지 배를 눌러서 만져보는 걸 진단하는 걸 복진이라고 하는 거고, 절경은 우리 앞에서 경맥을 배웠잖아요. 경락을 촉진하는 거예요. 경락을 촉진해서 어혈이 어느 부위에 있는지 만져봐서 진단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맥진과 복진과 절경이 있고, 그걸 다 절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진. 자, 절진 중에서 전승의학의 두드러진 특징을 이루는 진단법은 바로 맥진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맥진이 가장 중요하다. 자, 맥진이 전승의학의 두드러진 특징을 이룬다 라고 하는 것은, 전승의학이 뭐야? 전해져 내려오는 의학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전승의학의 두드러진 특징을 이루는 진단법이 맥진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자, 우리 경락치료의 4가지 진단법을 배웠는데요. 이제 망진은 눈으로 봐서 진단한다 라고 해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눈으로만 딱 봐가지고 환자가 들어올 때 눈으로 그 사람 형태를 딱 보고 진단하는 사람을 아주 신의 경지에 올랐다고 해서 신의라고 합니다. 자, 문진. 자, 귀로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목소리라든지 가래라든지 뭐 이런 색깔만 보고 냄새를 맡고 진단을 내리는 사람은 성스러운 의사라고 해서 성의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이 책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진으로 진단 내리는 사람을 성의라고 한다라고 책에 나와 있어요. 망진은 눈으로만 봐가지고 진단하는 사람은 신의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책에 없는데 문진이 성의라고 나왔기 때문에 신의라고 하는 것도 알려드리는 거예요. 망진으로 진단하는 사람을 신의라고 하고요. 문진만 가지고 진단하는 사람을 갖다가 성의라고 했어요. 자, 사실은 4가지 진단법을 다 해가지고 정확하게 환자를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해야지 그게 아주 옳은 의사가 되겠죠. 자, 팁 부분에 있습니다. 어혈이죠. 어혈의 특징 되겠습니다. 어혈이란 뭐냐? 자, 어혈이란 축혈이라고도 한다라고 하죠. 이제 쌓일 축자입니다. 이제 어혈이라는 것은 축혈, 쌓여있는 혈액이라고 부르는 거죠. 혈액의 운행이 순조롭지 못한 것을 갖다가 어혈이라고 해요. 좋은 뜻이 아니죠. 좋은 게 아닙니다. 어혈이 있으면. 어혈이 경맥을 막아요. 경맥을 막아서 통하지 못하면 그곳에 통증이 생긴다라고 해요. 통증이 생기는 원인이 어혈되는 거예요. 한혈이 지나치게 왕성해도 어혈이 생깁니다. 차갑거나 뜨거운 것이 너무 왕성해도 어혈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 외상으로 인해서 어혈이 생길 수가 있는데, 외상어혈은 상한 부위에 청자색 혈종이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청자색.
그래서 우리 멍들잖아요. 그죠? 청자색 혈종이라고 합니다. 어혈은 발생 부위에 따라서 각기 다른 증상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어혈은 발생 부위에 따라서 증상이 같다라고 하면 틀린 말 되는 거죠. 어혈은 발생 부위에 따라서 증상이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넘어가셔서 음양오행 학설입니다. 음양과 오행이 합쳐져서 음양오행이 됐어요. 먼저 음양의 개념을 보시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음과 양이 있다. 자, 모든 사물의 그리고 자연의 생명의 그런 거에서 이제 음과 양을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이 양이라면 땅이 음이고, 아버지가 양이라면 어머니가 음이 됩니다. 자, 양이 불이라면 음은 물이 되는 거고요. 자, 기와 혈, 그리고 뜨거움과 차가움, 맑음과 흐림, 낮과 밤. 자, 육부가 양입니다. 육부가 양이고 오장이 음입니다. 그리고 열과 냉, 또 상, 위에 있는 것이 양이라면 밑에 있는 것은 음이다. 자, 운동과 정지, 흥분과 허약, 기능 항진과 기능 쇠퇴가 각각 상반된 대립된 그런 양과 음의 형태를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대립적인 사물의 측명, 즉 성질과 경향을 말합니다. 음양의 구별은 근데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정적인 것도 아니에요. 움직이지 않는 것도 아니고 유동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도, 레, 미, 파, 솔, 라가 있으면은 솔, 라는 양이고 도, 레는 음이라고 하면 그 양, 솔과 라 중에서도 라가 더 양이고 솔은 라에 비해서 음에 속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동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에 따라서 다른 거다. 양 중에도 음이 있고 음 중에도 양이 있는 그런 상대적이고 상호 침투적인 관계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양증과 음증이 나와요. 자, 양증, 우리 몸에서도 나타나는 증상이 양증을 나타내는 증상이 있고 음증을 나타내는 증상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조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몸에서 양증을 나타내는 증상이 뭐가 있냐? 먼저 기초대사가 높다. 기초대사가 높은 건 양증이다 라고 보는 거고, 체온이 높은 경향이 있어요. 체온이 높고 열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이 많으니까 체온도 높고 땀도 잘 흘려요. 더위를 잘 타고. 그리고 혈압이 높은 경향이 있고 또 소화는 아주 활발하게 잘 됩니다. 자, 교감신경 긴장형이죠. 교감신경은 뭐냐면은 교감신경이 흥분됐을 때 우리가 막 흥분하거나 누구랑 싸우거나 막 도사견 같은 그런 개들이 쫓아올 때 생각해 보세요. 막 흥분하고 그랬을 때 몸에 나타나는 그런 반응들이 교감신경 긴장형이라고 하는 거죠. 자, 사실은 우리 신경계 가서 교감신경 긴장될 때 소화는 안 된다고 하거든요. 소화액 분비도 안 되고 연동운동도 안 되는데 여기서는 또 다릅니다. 별개입니다. 소화도 잘 돼요. 소화도 잘 되면서 교감신경 긴장형이다. 더위를 잘 타고 더위를 잘 타다 보니까 막 얼음 막 씹어먹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찬물이라든지 찬 음식을 좋아합니다. 자, 찬물, 찬 음식은 음을 나타내는 그 형질을 나타내는 음식이지만, 자, 몸이 너무 더우니까 양증에 속하는 거예요. 몸이 너무 더우니까 찬 음식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안면이 붉은 경향이 있습니다. 안면이 붉은 경향. 너무 열이 많으니까 혀가 바짝바짝 말라요. 입이 잘 마른다. 소변이 짙으며 황색 계통이다. 소변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비가 잘 생기는 특징이 있어요. 양증이 들어간다. 자, 음증은요. 음증은 기초대사가 낮겠죠. 반대입니다. 양증과 반대. 체온이 낮아요. 체온이 낮으니까 땀을 잘 흘리지 않고요. 혈압도 낮은 경향이 있고, 자, 위가 무력해서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미주신경 긴장형이에요. 미주신경이 부교감신경 말하는 거예요. 자, 추위를 잘 타고요. 추위를 잘 타다 보니까 따뜻한 물 또는 따뜻한 음식을 좋아한다. 자,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죠. 따뜻한 물, 따뜻한 음식을 좋아하는 것은 음증에 해당한다. 자, 안면이 창백합니다. 안면이 창백하고 입안에 침이 잘 고이며 갈증이 별로 없다. 자, 입에 몸에 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변이 맑아요. 그리고 설사를 잘한다. 자, 음증인 사람들은 몸에 물이 많아요. 물이 많다. 그래서 침도 많고 소변도에 물도 많고 설사도 잘한다. 자, 양증인 사람들은 물이 바짝바짝 마르는 거예요. 사막처럼.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소변이 짙어요. 물이 별로 없어서 농축되어 있다. 변비가 잘 생긴다. 몸에 물이 없으니까 변이 딱딱하게 굳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음양오행 학설입니다. 오행. 앞에서 우리 음양을 받고 오행은 뭐냐? 자, 모든 사물이 자연을 구성하는 5가지 기본 물질이 있어요. 목화, 토, 금, 수라고 하죠. 목화, 토, 금, 수 우리 5가지 행성 말하는 거기도 하고요. 오행에 속하는 겁니다. 목화, 토, 금, 수. 자, 월, 화, 수, 목, 금에서 월과 일요일을 뺐어요. 월요일과 일요일 뺀 걸 목화, 토, 금, 수인데 이거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또. 그죠? 화수 목금토가 아니고 목화토금수입니다. 요 순서를 아셔야 돼요. 목화토금수. 왜냐하면 우리 간신비패신 또 이 오행도 또 오장에 연결해 놨어. 왜 이렇게 연결하는 거 좋아해. 그죠? 그런데 우리 오행이 오장에 연결되어 있는 이 순서는 알자고요. 알아야 됩니다. 목, 화, 토, 금, 수의 순서대로 간, 신, 비, 패, 신과 연관이 있어요. 자, 오행학설을 의학적으로 응용할 때 이렇게 오장이 오행에 배속이 됩니다. 목, 화, 토, 금, 수. 자, 그래서 우리 뭐 사주팔자 이런 거 보러 가면 내 사주에 목이 많으면 나무 목자가 많으면 간이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술을 조심하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화자가 많으면 이제 막 화내면은 이렇게 열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심장이 안 좋아질 수 있다. 막 자기가 화내다가 막 심장 부여 잡고 넘어가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심장이 안 좋을 수 있다. 토는 내 위가 안 좋을 수 있다. 비위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자, 금은 자, 폐와 연관이 있다라고 하고, 수는 우리 신장 방광에서 오줌 만들잖아요. 수 물성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방광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목화토금수, 간신비패신. 자, 그리고 표리관계에는 육부도 있죠. 간담, 심소장, 비위, 폐대장, 신방광. 이것도 노래로 앞에서 했었어요. 자, 이렇게까지는 외우셔야 됩니다. 자, 원래 따로따로 성립된 음양학설과 이렇게 오행학설이 합해져 가지고 음양오행학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오행의 관계도가 있습니다. 오행이 또 목화, 토금수가 또 지들끼리 관계도 있답니다. 자, 상생관계가 있고요. 상극관계가 있고 복승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들을 다 막 일일이 외운다기보다는 이렇게 목화, 토, 금, 수 이렇게 동그랗게 그림을 그려 놓으면 이 관계도는 저절로 외워지게 됩니다.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도 아니고 그냥 그림만 그려놓으면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목이 화를 낳았답니다. 자, 목이 화를 낳았어요. 화가 목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목이 화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죠? 목생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또 순환하잖아요. 시계 방향으로 화생토가 되는 거예요. 화가 토를 낳았다. 토생금 됩니다. 토가 금을 낳았어요. 금생수 됩니다. 금이 또 수를 낳았어요. 자, 마지막으로 수가 목을 낳습니다. 수생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외울 거 없고 화살표를 그려가지고 그림만 그려 놓으면 요거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생관계는 모자의 관계입니다. 서로 도와주는 관계죠. 자, 그래서 다음 중 상생관계가 아닌 것은 했을 때 목생화죠. 목생화. 이게 화생목 나오면 틀린 거예요. 목생화가 맞고요. 또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이 맞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그려보시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금생목 뭐 이렇게 나온 것도 틀린 답이 되겠죠. 자, 그럼 상극관계는 뭐냐? 상극관계는 이기는 것과 지는 것의 관계다. 자, 목이 토에게 이깁니다. 자, 우리 흙이 있어요. 흙이 있는데 목이 어때? 나무가 뚫고 나오잖아요. 토를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토는 누구한테 이겨요? 수한테 이겨요. 수한테 이겨요. 자, 우리 저수지 같은 거 막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막 흙을 밀어 넣잖아요, 물에. 그러면 흙이 물을 막 빨아들여 가지고 그 물이 있는 곳에 땅이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토가 수를 이기는 겁니다. 수는 누구한테 이깁니까? 불을 끄잖아요. 그죠? 화한테 이긴다. 자, 화는 금을 녹입니다. 화가 금한테 이긴다. 자, 금은요, 자, 목을 이깁니다. 우리 도끼로가 목을
벨 수가 있어요. 금옥이 아니고 나무를 벨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그려보면 이기는 관계를 화살표로 그려보면 이렇게 별 모양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외울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림을 그려보면 되니까 이렇게 상극 관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는 것과 지는 것의 관계. 자, 수가 화에게 이기고 화는 수에게 지는 거예요. 자, 복승 관계는 그럼 뭐냐? 자가 뭐를 이긴 것을 이기게 한다. 이것도 말이 좀 어려운데 요것도 살펴보시면 보세요. 제가 토라고 합니다. 제가 토예요. 그럼 누구한테 집니까? 목한테 져요. 그죠? 목이 화살표가 되어 있죠? 목한테 져요. 근데 항상 지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한테 내가 항상 질 것 같지만 내가 금을 낳았어. 그죠? 내가 낳은 금이 누구한테 이겨? 목한테 이긴다는 거야. 그 관계다. 그걸 복승 관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생, 상극, 복승 관계는 항상 그런 것이 아니고 고정된 것이 아니고 순환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토라면요. 내가 목한테 맨날 지는 게 아니고 내가 낳은 자식이 금이 목한테 이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어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순환적인 것이다. 요렇게 상생, 상극, 복승 관계가 순환도를 따라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요 문제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사실 오늘 배웠던 경락과 음양오행이 깊이 들어가자면 너무도 깊게 들어가고 한자도 많고 어려울 수 있는 단원이긴 한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만 개념만 좀 잡고 이런 거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크게 문제 푸시거나 시험 보시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봐요. 너무 깊게까지는 출제가 안 되는 내용이니까 요 정도 보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